여전히 지난날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한다.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삶에 공허와 권태를 느끼면서 무언가를 쫓으며 도리어 분노하고 두려워한다. 지금 가진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슬프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즐기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X세대라는 지칭이 무색하게 벌써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져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희끗희끗 새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눈가와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나요? 이제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나이에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한가운데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를 만날 시간입니다. (40대는) 삶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40의 나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니체는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라고 말해요.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겠죠.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중반까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거나 경제력, 학벌, 외모 등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와 활기마저 빼앗기게 돼요. 추한 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잠들기 전 종종 우리는 온종일 자신을 억눌렀던 감정의 무게를 느끼곤 해요. 이런 추한 것들과 싸울수록 감정의 쓰레기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운명을 사랑한다면 추한 것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찾으세요.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세요. 누구나 하나쯤은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분명히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내면의 자아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찾을 수 있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을 해야 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안의 잠재력을 무한히 펼칠 시간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 마흔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정신적 가치들을 의심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삶은 어쩌면 니체의 말처럼 오류투성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삶의 오류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정신이 발전하는 3번의 변화를 말해요. 첫 번째는 정신이 낙타로 변하는 낙타 정신의 단계입니다. 낙타의 정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낙타는 체념어린 말투로 나는 해야 한다 라며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무겁게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우리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래서 낙타는 아무리 짐이 무겁더라도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등에 가득 실린 짐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처럼 낙타 정신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이라는 사막을 향해서 서둘러 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 정신의 단계예요. 고독한 사막에서 낙타 정신이 드디어 사자 정신으로 변신을 합니다. 사자는 자유 정신을 의미하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부정하고 파괴하죠. 사자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라는 명령에 맞서서 나는 하길 원한다 라는 자유의지의 주인이 됩니다. 사자 정신은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자유는 쟁취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존의 가치를 파괴할 뿐 새로운 가치는 창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3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아이 정신 단계예요. 이제 사자 정신은 아이의 정신으로 변해야만 하죠. 아이 정신이란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서 몰두하듯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자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모습이에요. 니체는 이런 아이 정신의 특징을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정신은 아이가 되어야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니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하는 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과연 중년에도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년에 이르러서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하곤 합니다. 이럴 때 니체는 아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창조력은 익숙한 과거를 잊고 낯선 곳으로 자기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같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니체는 말하죠.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청사진을 가져야 됩니다. 40? 지금껏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대상과 방식을 바꿔야 하죠.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내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돼요.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삶을 사세요. 동사형의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40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달성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강도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은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니체가 말한 대로 마흔은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흔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죠. 깊은 고통,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를 고귀한 인간으로 만들 겁니다.